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7일입니다. 아시아 시간으로 오전이고요. 제가 이번에는 그 실전 트레이딩 결과가 하나 나와서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비디오를 켰습니다. 우선 제가 작년 12월 22일에 걸었던 트레이드고요. 나스닥 트레이드고 2023년 1월 13일, 그러니까 미국 12월 CPI 지수가 나온 다음에 바로 그 트레이드가 클로즈가 됐어요. US 4,000불 수익을 봤고요. 제가 저희 섹소 트레이딩 스크린에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제가 11,375에 12월 22일 오전에 걸었고요. 산 거죠. 파이널 필이 11,375에 됐고요. 12월 22일. 그 다음에 팔린 게 이때 팔린 게 11,575, 11,575를 12월 22일 같은 날 바로 트레이드를 다시 걸었어요. 파는 거죠. 셀 하겠다고. 200포인트 올라가면 팔겠다 해서 팔린 게 1월 12일 홍콩 시간 밤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카운트 밸류가 45,000불 정도 있었을 거예요. US 달러로. 근데 지금 49,700 정도 됐죠. 그러니까 US 4,000불 정도 수익을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익을 보게 됐는지는 제가 이 차트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렇게 확 떨어졌었는데 안 팔고 있다가 다시 수익을 보게 됐는데 그 이유랑 이런 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우선 이게 제가 지금 이거 두 번째 찍는 거거든요. 이 실전 트레이딩을. 어, 솔직히 이게 방송 컨텐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론 권장하는 거 아니고요. 저랑 같이 뭐 나스닥 트레이딩 하시자, 주식을 투자해라 권장하는 거 아니고, 방송 콘텐츠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 하면 좋을 수 있는 이유가 여태까지 몇 편 제가 이제 이론 찍었잖아요. 뭐 비트코인 얘기도 하고 부동산 얘기도 하고 리먼 사태 100배가 터질 거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 5년, 10년 단위를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내가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지, 부동산을 살지 말지, 뭐 비트코인을 들어갈지 말지, 뭐 은행에 그냥 예금해 놓고서는 이자만 받는 게 좋을지, 즉 대중 심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떠드는 건데 기준금리에 따라서 방향이 잡히고 그다음에 그 방향성에 따라서 사람들의 심리가 대중의 심리가 어떻게 바뀐다.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 거고 이 트레이딩은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건 단기로 방향성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 열흘, 30일 단위로 짧은 기간에 대중 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이거를 돈 버는 거를 보여드리면은 좋지 않을까란 그냥 막연한 생각에 첫 번째 걸 찍었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막 CPI 어떤 지수가 어떻게 나올 때 이렇게 반응할 거다라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는 것보다 제가 좀 더 그 트렌드나 대중 심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뭐냐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은 지나면 이거는 이제 금융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사이콜로지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차트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쭉 해서 자신감이 있어서 올라가서 행복한 유포리아 같은 시간을 갖다가 불안해지고 쫄면 고통의 시간으로 들어와요.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사이클도 그렇잖아요. 사실 경제가 붐, 리커버하고 붐 찍고 떨어지다가 리세션 오다가 디프레션 오고 리커버하고 붐 찍고 이 사이클의 연속이잖아요. 사람이. 이게 내 삶을 보던 경제 상황을 보던 금융시장을 보던 이 사이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을 떠들 때는 이게 중장기적 방향을 잡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제가 시간을 안 켰네요. 5분 켜야겠다. 네, 중장기적으로 잡을 때는 그게 중요하고 단기 트레이딩은 며칠 단위로 몇 주 단위로 똑같은 패턴이 보여요. 이게 반복을 해요.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기면 주식시장이 쫙 오르고 자신감이 빠지면서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면 또 오르고 그쵸? 이거를 한번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이 지금 수익이 났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심리를 이해한다는 거는 그 마켓이나 투자자나 대중 심리를 이해하는 건데, 즉 이거를 잘 이해를 하면, 그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론을 이해를 하면은 2020년, 21년에 집을 안 살 수 있는 그런 강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FOMO 때문에 Fear of Missing Out 때문에 야 지금 못 사면 어떻게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해서 능력이 되시는 분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영끌하고 비투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이 심리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이클을 잘 이해를 하고 이게 연 단위건 일 단위건 이 사이클 심리를 이해를 잘 하시면은 좀 더 올바른 결정을 하실 수 있겠죠. 좀 더 잘못된 결정을 안 하시고 그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좀 강단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론만 하는 방송은 되게 많잖아요. 전문가들 나와서 하시는 말씀, 뭐 개인 방송도 많고 정리는 잘해주는데 결국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까지는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트레이딩 영상 올리는 건 되게 많아요. 무슨 차트 분석하고 데이 트레이딩 하시고 막 투기성으로 여기서 뭐 이렇게 꺾이면 다시 올라갑니다. 험프가 2번 생기면 그 다음에 떨어지니까 조심하세요. 막 이런 트레이딩 영상은 되게 많은데 이 이론하고 트레이딩을 이렇게 합쳐놓고 이 심리를 단기, 중기를 잘 이해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마켓에서 수익을 올리고 돈이 잃는 그 찬스를 줄일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주식 분석가도 아니고 제가 이게 주식 지금 분석하고 뭐 삼성전자 보고 테슬라 보고 아마존 보고 이게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주식을 보고 분석할 시간도 없거든요. 여력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걸 하고 싶었으면 제가 증권사를 나오질 않았겠죠. 계속 증권 쪽에 이제 몸을 담고 있었을 텐데 증권맨으로. 그게 재미가 없고 매력을 잃었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그냥 다른 사업을 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이론을 잘 이해를 하면은 그 펀더멘탈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쵸? 뭐 이 나라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자율이 왜 오르고 떨어질지 이걸 알고 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 코스피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그 지수를 그냥 지수에다 베팅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냥 아침에 베팅해 놓고 뭐 하루 이틀 2, 3주 있다가 다시 가서 그 트레이드가 체결이 되면 그냥 돈 빼고 나오면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업을 포기하고 주식을 보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이론하고 트레이딩에서 나오는 그 심리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맨날 뉴스 보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시간 들여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짐에 가서 운동하면서도 그냥 듣는 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업을 포기하지 않고선도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그냥 투자를 해놓고 돈을 좀 수익을 용돈벌이식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이제 욕심내지 말고 10번 따고 8번 잃으면 오케이다. 저도 그래요, 사실. 예, 500만 원을 10번 따고 8번 잃으면 결국은 뭐 500만 원 2번 번 거니까 오케이. 예,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시면 돼요. 왜냐면 저도 하다 보면 돈을 잃을 때가 있으니까 손절하고 나와야 될 때가 있으니까. 자, 그럼 이 트레이딩을 가볼게요. 이 트레이딩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12월 22일에 나스닥이었습니다. 나스닥 퓨처스였고 12월 잠시만요. 네, 12월 22일에 11,375에 들어갔어요. 롱 했어요. 예, 샀고 즉 산다는 거는 내가 보유하고 올라야지 돈을 따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23년 1월 12일 11,575에 제가 리밋을 걸었어요. 이때 이거에 사면서 이 리밋을 걸어놨어요. 이날. 그러니까 언제든지 11,575를 딱 때리면 팔겠다. 자동으로 팔리게. 근데 이게 3주가 걸렸어요. 11,575까지 가는데. 이걸 보시면 이렇게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랐어요. 1750까지 갔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1750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손절을 했으면 US 달러 12,000불, 예를 들어 뭐 한 1,500, 1,600, 1,700만 원 정도 손실이 났었을 거예요. 이때 팔거나 이때 팔았으면. 근데 왜 안 팔았냐? 자, 볼게요. 우리가 12월 중순에 페더럴 리저브에서 연준에서 자, 오케이 10분 됐네요. 네, 요거 뭐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10분만 더 할게요. 페더럴 리저브에서 그랬다고요. 인플레이션이 잡히긴 잡히는데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상품 인플레는 잡히고 거주 비용 인플레도 좀 잡히지만 노동 시장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시간 수당 오르고 있고 실업 청구는 떨어지고 고용 공고도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때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모라스라는 기자를 통해서 기준금리가 5% 이상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그렇죠? 그거 나오고 나니까 쭉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여기서 잠깐 숏해서 조금 번 거 있어요. 요 전 영상, 첫 번째 영상. 쭉 떨어지는데 약세를 보일 건 같은데 저도 사실 이게 11,500 밑으로까지 떨어질 줄 몰랐어요. 근데 얘가 쭉 가서 11,000까지 가더라고요, 거의. 그러고 나서 제가 11월 PC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12월 중순 지나서 나와요. 되게 늦게 나와요. 11월 달께. 그래서 이게 제가 많이 떨어졌을 거다. 즉 인플레이션이 더 둔화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한 번 더 둔화됐다는 생각이 이 자료가 나오면 마켓이 다시 오를 거다. 튀어 오를 거다. 한 200포인트 정도 오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2일, 23일 전에 해가지고 롱 포지션을 살라 그랬는데 여기까지 쭉 잘 떨어지던 게 갑자기 반등을 했어요. 하루 만에. 그래서 제가 이때 버스 놓치지 않으려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오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럼 또 이게 버스 떠나면 여기 가면은 제가 못 사잖아요. 어차피 또 올랐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좀 급하게 들어갔어요. 예, 이 숫자는 PC 숫자는 22일, 23일 날 나오는데 제가 하루 먼저 들어갔더니 23일 날 딱 자고 일어났더니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2%인가 3%인가 떨어져서 벌써 난리가 났죠. 아씨, 너무 일찍 들어갔네 싶었는데 PC 나오니까 예상대로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살짝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때 들어갔어야 됐고 이때 팔고 나와야 됐는데 벌써 여기서 들어갔으니까 좀 올랐어도 저는 계속 로스가 난 거잖아요. 손실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고민을 했죠. 아, 이 상태에서 어떻게 갈까? 이렇게 한번 자기가 포지션 들어갔는데 반대로 흘러버리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고민을 때리는 거예요. 여기서 손절을 할까? 아니면 내가 원래 생각했던 11,575까지 기다릴까? 이 고민을 하면서 마켓을 보고 있는데 계속 마켓이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계속 갈팡질팡하죠. 즉 특별히 이유 없이 이때 기술주 셀링이 있었고 기술주 반등이 있었어요.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해서 얘들이 다 갈팡질팡하면서 테슬라가 많이 떨어지면 나머지 애들이 좀 덜 떨어지고 테슬라가 좀 올라서 도와주면 나머지 애들은 또 떨어지고 이렇게 마켓이 왔다 갔다 할 때 지그재그로 할 때는 겁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마켓이 방향성을 못 잡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마켓이 올라도 이상할 게 없고 내려도 이상할 게 없어요. 즉 심리가 공포도 아니고 유포리아도 아니에요. 행복도 아닌 거예요. 우왕좌왕 우왕좌왕. 그리고 또 이때 계속해서 산타랠리가 오느냐 마느냐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연말에. 그러니까 강한 고용지수 나오고 주간 실업 청구권은 떨어지고 채용 공고는 강하게 나오고 계속 갈팡질팡 할 때 이때 제가 보고서는 여기서 손절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기로 한 거죠. 왜 안 했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새해가 되고 나면 이게 뉴 랠리라 그래서 이거 방송에는 자주 안 나오는데 보통 새해 아니면 새 대통령 아니면 새 당이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집권을 한다든지 하면 뭔가 딱 판이 바뀌면 보통 마켓이 올라요. 그냥 기분 좋아서 올라요. 되게 멍청한 얘기인데 그냥 뉴 랠리가 생겨요. 이게 대중심리가 그냥 대중심리가 이렇게 좋아 행복해져요. 아무 이유 없이. 예, 펀더멘탈은 바뀐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 이유가 있었고 왜냐하면 산타 랠리가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뉴 랠리가 여기서 한번 생길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월 중순에 1월 12일, 13일에 12월 달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CPI가 소비자지수 물가 소비자지수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게 나올 거를 1월 13일, 12일 날 나오는데 제가 12월을 가만히 보니까 10월, 11월 계속 떨어졌잖아요. 둔화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9.1%에서부터 7.7 막 쭉쭉 떨어져서 7.7, 7.1까지 가고 요때 6.5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6.5가 나올지 모르고 뭐 6.6, 6.7도 생각을 했는데 12월 달에 가만 보면 유가도 많이 안 올랐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더 악화되진 않았죠. 최소한 상황이. 전체 글로벌 커머디티 마켓 보면은 음식값이나 뭐 구리, 철 이런 거, 그러니까 natural resources 자원들 되는 그런 물건들이 가격이 많이 안 올랐단 말이에요. 코퍼는 살짝 오르긴 했는데 12월 달을 쫙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 않았더라고. 그러니까 오른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이. 즉 그러면은 1월 달에 12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더 둔화한 게 분명히 나올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페드가 겁줬던 거를 무마시키고 분명히 반등을 할 것 같았어요.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질 거라고 예상이 될 것 같고 그게 확정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11,575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버틴 거예요. 올라가는 걸로.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거 찍는 순간에
11,500인가 11,600까지 갔다가 11,500 다시 떨어졌는데 여기서 지금 언저리 이렇게 맴돌고 있어요. 11,500에서 11,600대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런 식이에요. 첫 번째 제가 마켓이 쭉 떨어지는 걸 보고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게 왜 버텼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왜 안 팔고 버텼는지. 첫 번째는 쭉 마켓이 떨어지니까 분명히 오를 뉴스가 생길 거다. 즉 PC 뉴스가 잘 나올 거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게 보일 거다. 그래서 들어간 거고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야 되니까. 근데 들어갔는데 너무 일찍 들어갔죠. 하루 이틀 먼저 들어갔어요. 실수로. 그러고 나면은 내가 물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렸으면은 그 다음에 대중심리를 보는 거예요. 이 대중심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약해진 대중심리 뒤에 여기서 반등이 가능하냐. 반등을 하진 못했지만 갈팡질팡하는 대중심리를 보였어요. 행복한 것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길을 못 잡는 거죠. 그 다음에 3차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대중심리가 반짝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왜? 뉴랠리가 생기고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한다. 라는 그 데이터가 12월 집계 1월에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불안해하고 갈팡질팡하던 그 대중심리가 살짝 반등할 것 같다라는 베팅을 했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그냥. 만약에 여기서 제가 크리스마스 지나고 새해 되는데 12월 달 내내 유가가 예를 들어 막 고공행진하고 90불, 100불, 110불 막 올라가고 나머지 커머디티 막 올라가고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 상태가 더 악화되고 그다음에 중국이 뭐 예를 들어 봉쇄를 더 하고 공급망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이러한 낌새가 계속 있었다면 11월 말부터 해서 12월 내내 그럼 즉 인플레이션 둔화가 더 약해지겠죠. 인플레이션 위험성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 반짝 반등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서 손절을 했을 거예요. 그냥 1,500만 원 손실이 나더라도 여기서 손절을 하고 여기서 다시 새로 숏을 때렸을 거예요. 내려서 떨어질 거다. 즉 10,000까지 떨어진다. 9,500까지 떨어진다라는 그 베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꿔치기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차, 2차, 3차인데 1차에 안 좋은 대중심리, 2차에 갈팡질팡하는 대중심리, 3차에 어떻게 되느냐? 회복해서 반짝 오를 거냐? 아니면 더 악화가 될 거냐? 저는 이번에 이런 이유 때문에 반등할 거다, 반짝할 거다. 그랬기 때문에 그냥 22일 날 걸어놓은 11,575를 고수를 하고 그냥 유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이거를 절대 차트 보는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피크를 쳤으니까 그 다음엔 또 올라갈 거예요. 막 그 테크니컬 애널리스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석하는 사람들. 전 그런 식으로 차트를 보지도 않고 볼 줄도 모르고 여러 가지 막 이유를 대서 트레이딩 하는데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저는. 그냥 앞으로 나올 뉴스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마켓이 대중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할지. 그렇죠? 우리 부동산 제가 이거 2021년에 저희 어머니한테 주택연금 깰라 그러신 거 깨지 말라고 집값도 80% 떨어진다고 했다 그랬을 때 있잖아요. 그거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 식으로 중장기적인 이론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방향을 잡고 대중심리가 어떻게 변할지 보인단 말이에요. 역시 단기로 할 때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나올 그 데이터나 짧은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무슨 일이 터질 거냐. 거기에 따라서 대중심리가 어떻게 변할 거냐. 그러니까 이때 딱 되면은 안 좋은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산타랠리 없다. 2023년에 암울하다. 더 악화가 될 거다. 이런 안 좋은 얘기가 막 나와요. 떨어지면. 또 올라가면 또 좋은 얘기 막 나오고. 이 신문 기사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신문 기사 보면서 거기에 휘둘리시면 안 되고 내가 내 룰을 정해놓고 앞으로 보면서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이 지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 거냐, 대중심리가. 좀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은 중장기적 방향 잡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고 3년에서 5년 이게 이제 부동산이죠 보통 10분 됐네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부동산 그쵸? 뭐 집, 건물, 땅, 상가 같은 거 사실 때 이 방향 잡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대중 심리를 이해하시면 이 부동산이 지금 들어가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이게 나오니까 아이디어가 생기니까 제가 이거예요. 이제 부모님 연금주택 2016년인가 들어가셨는데 집값이 쭉쭉쭉 오르는 걸 보시고 어머니가 배가 아프니까 야 이거 지금 주택연금 취소하고 3년을 기다린 다음에 2024년에
세로주택연금을 들면 어떠냐. 집값 계속 오를 것 같은데. 그 집값이 오르면은 매달 받으시는 그 연금 액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걸 너무 일찍 하셨어요. 2016년에 하시는 바람에 그 받으시는 연금이 낮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 사이에 집이 뭐 두세 배 뛰었으니까 그럼 그걸 취소하고 다시 하자. 그래서 제가 24년 되면 집값 다시 2016년 값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앞으로 집값 고점 대비 80% 떨어질 거니까 취소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취소하셨으면 지금 열받을 뻔했죠. 그걸 취소하는 순간 내가 여태까지 받았던 연금을 다 다시 뱉어내고 3년 기다리고 2024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어머니한테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그거 제 말 듣고 취소 안 하기 잘하셨죠. 그러니까는 이제 좋아는 하시는데 좋아하신다기보다 그냥 다행이다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쵸? 심리를 이해하니까.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 되게 중요하죠. 내가 뭐 점포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회사에서 직원을 더 고용할 거냐, 아니면 직원을 수를 줄일 거냐. 이런 거 결정할 때는 이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2년, 3년, 5년 어떻게 흘러갈지. 취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마켓이 좋을 때 이직을 해야지, 마켓이 안 좋을 때 이직하면 제일 먼저 잘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단기적으로도 이제 자산 거품이 꺼질 것 같으면은 파는 거고, 공매도 하는 거고, 거품이나 뭐 마켓이 다시 좋아질 것 같으면 사는 거고. 그래서 2022년 작년 한 해는 사실 그 손실 보신 분 많겠지만 제가 막 좀 자랑질 같이 들릴 수 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2022년 초에만 해도 계속 Federal Reserve에서 인플레이션은 트랜지토리한 거다.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75 베이시스 포인트씩 막 올렸잖아요. 4번인가. 이 얘기 나올 때 저는 그러니까 자산 거품이 얼마나 껴있는지를 아니까 이게 2010년, 11년 그때부터 껴온 자산 거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만큼 커져 있는지를 알고 돈을 페드가 미국 정부에서 얼마나 많이 풀어대고 그 국민들 주머니에 직접 쏴넣고 막 이런 미친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이 확 올 거라는 거를 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2022년부터 저는 계속 숏을 때렸죠. 공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75bp 금리 인상할 때마다 뚝뚝 떨어졌잖아요. 주식시장이. 거기서 이제 재미를 봤죠. 예, 거기서 이익을 많이 봤겠죠. 그런 식으로 그 큰 흐름을 알고 있으면 그거를 단기 트레이딩에다가도 어플라이를 하실 수가 있고, 즉 대중이나 투자자 심리가 어떻게 위축될지를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 나오면 사람들이 또 시겁해서 또 팔겠구나, 마켓 떨어지겠구나.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론을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살고 있고 왜 중앙은행 한마디 한마디에 마켓이 이렇게 휘청이는지 그걸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 물린 상황에서 내가 버틸지 손절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서 딱 물렸잖아요. 제가 잘못해서 하루 일찍 들어가는 바람에 이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딱 이렇게 물려서 쭉 갈 때 저도 솔직히 손실이 1,500, 1,600까지 가면 그 섹소 트레이딩 여기서 아이고 로그아웃 됐네. 섹소 트레이딩 그 제 돈이 남아있는 돈이 쭉쭉 줄어들 거 아니에요. 45,000 시작했으면은 12,000 깎이고 33,000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더 떨어지면 저도 마진콜을 받아요. 돈을 갖다 더 넣어야 돼요. 그럴 땐 사실 후달리잖아요. 기분 안 좋죠.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때 막 신문 뉴스 이런 거는 계속 내년도 안 좋아질 거라고 막 하니까 그런 암울한 뉴스만 나올 때니까. 그때 내가 버티느냐 손절하느냐 이거를 결정을 되게 잘해야 돼요. 있잖아요.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치킨집을 하는데 치킨집이 지금 5개를 하고 있는데 뭐 코로나 오고 막 분위기 안 좋아서 있을 때 이걸 내가 5개를 다 버틸지 아니면 내가 거기서 3개는 정리를 하고 2개만 운영을 할지 이 결정을 할 때 앞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대중 심리가 어떻게 바뀔지를. 예, 그러니까 그냥 트레이딩을 하면서 단기로 대중 심리를 좀 이해를 하고 그걸 중장기에 이렇게 더 갖다 씌우면 되지 않을까. 왜 나스닥을 하냐? 나스닥은 이제 그 지난 미국에서 10년, 12년 동안 풀린 그 많은 눈먼 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아시겠지만 다우존스나 S&P보다는 이게 growth 스톡이라 그래서 volatility,가 훨씬 심하죠. 변동성이 나스닥이 가장 심해요. 이 러셀 2000하고 같이 이 다우나 S&P는 value 스톡이 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growth 스톡이면은 아시죠? 무슨 테슬라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그런 스톡. 예, P 레이쇼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고 약간 테크 기업 위주로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즉 할인율, 인플레이션 디스카운트 레이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애들이 몰려 있는 게 나스닥이기 때문에 나스닥을 트레이딩하는 게 훨씬 저한테는 더 편해요. 롱을 하든 숏을 하든 훨씬 더 자유롭고
그렇죠. 그리고 미국 거만 제가 하는 이유는 물론 뭐 아시아나 이런 데서 행상이나 이런 거 해도 되고 코스피 해도 되는데 그냥 미국 뉴스가 우선 모든 시장 방향을 결정을 하니까 유럽이든 아시아든 거의 미국 눈치 보면서 따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냥 미국 거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요 다음 트레이딩은 뭐가 될 거냐? 요 다음 트레이딩은 아무래도 숏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빅스라고 이 공포 인덱스 이게 18에서 19까지 20 밑으로 계속 내려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 20 미치면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되게 행복해요, 사람들이.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여기쯤 되면은 빅스가 35, 40, 45, 50이 되는 거예요. 볼러틸리티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불안성이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되게 이 행복한 수준에 와 있어요. 행복 수준에. 그렇다는 거는 지금 마켓이 떨어질 일만 남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거의 Federal Funds Rate 그 미국 기준금리를 5%에 확신하고 있어요. 거의.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걸 5%에서 멈추잖아요. 그럼 이제 달러 약세가 생깁니다. 예, 특히나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YCC Yield Curve Control을 논다 그러죠. 0.5%까지 올라왔는데 걔들이 일본 금리를 올라가는 걸 막지 않겠다. 더 올리겠다. 0.75, 1%까지 가겠다. 그럼 지금 뭐냐면 엔화가 강세를 띄어요. 달러 대비. 그럼 달러가 하여튼 지금 USDX가 102인가 와 있는데 그게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죠? 달러가 나머지 6개 통화 대비 나오는 거니까. 달러가 약세가 생기면 미국이 수입하는 물가가 오르고 금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올라요. 원유값이. 그러면서 다시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악화를 부추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셔스 서클이에요. 돌고 도는 되게 안 좋은 사이클인데 5%에서 멈추는 순간 달러 약세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아마 한 3월, 4월 한 두세 달 지나고 나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2만 불 넘었죠. 예, 그러니까 벌써 지금 약간 사람들이 요 행복, 유포리아에 많이 텁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살짝 떨어질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약간 눈치 게임이니까. 네, 트레이드는 제가 다음에 또 괜찮은 게 있으면 걸어놓고 결과가 나오면은 돈을 따던 일턴 다시 메테를 만들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